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가 브라질 경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 한 2월 달부터 브라질 채권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브라질 채권 투자를 제가 추천한 이후에 실제로 초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벌써 어, 30% 정도 성과가 이미 났습니다. 그 30% 성과가 전부 다 비과세죠.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좋은데, 근데 오늘은 좀 이제 브라질 채권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브라질 채권 투자를 한다는 거는 결국 브라질 거시 경제를 보고 투자한다는 얘기가 하고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은 브라질 어떤 경제 관련해서 좀 다방면을 좀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은 골드만삭스에서 브라질 거시경제에 대한 좀 전망을 해놓은 건데, 제가 브라질 거시경 전망을 좀 분석 좀 드리려 합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또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실제로 브라질을 얘기를 하면은 다들 너무 경제가 불안한 나라 아니냐라는 말씀 주시는 분이 많아서, 실제로 저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브라질 경제를 객관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를 표명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브라질 경제 좀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는 골드만삭스가 제가 한 2달 전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한번 볼게요. 내년도까지 주요 전망 자료인데 한번 볼게요. 일단은 브라질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은 금년에 1.5가 될 것 같고 내년에 한 1.9 정도 성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브라질 인플레이션율입니다. 브라질 인플레이션율이 작년도는 5.8이었고 금년은 아마 6.1 정도 수준으로 끝날 것 같고요. 내년은 4.4. 정리를 하면은 금년도보다도 내년에 한 4%대로 물가가 더 안정화된다라고 골드만삭스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부분이 대외 교육 부분이죠. 자, 보면은 커런트 어카운트라는 게 경상수지입니다. 경상수지는 지금 약간 적자가 나고 있어요. 금년에 마이너스 GDP 대비 마이너스 2.3이었는데 내년에도 마이너스 2.3 비슷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브라질이 트레이드 밸런스라고 해서 이게 무역 수지입니다. 그런데 브라질이 지금 현재 무역 수지가 흑자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한국과 좀 다르죠. 브라질은 작년, 금년, 내년에 모두 다 무역 수지가 GDP 대비 한 2% 이상 흑자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골드만삭스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달러 대비 이제 레알 헤아라 이게 통화 전망입니다. 환율 전망인데 작년 말이 1달러에 5.2레알 정도 했는데 금년 말 4.84레알, 내년에도 4.84레알, 즉 골드만삭스의 전망에 의하면은 내년 말까지 달러 대 레알의 전망은 굉장히 견조하게 지킬 거라고, 그러니까 현 시점을 지켜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은 요거는 이제 외환 보유고 외환 보유고인데 이제 보면 요 빌리언 달러죠. 그래서 340 빌리언 달러인데 보시면 외환 보유고도 감소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화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제일 좀 큰 부분은 요겁니다. 셀릭이라고 해서, 셀릭은 요거는 이제 브라질의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인데요. 작년 말에 브라질 정책금리가 13.75였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2월 달에 브라질을 추천드릴 때도 정책금리가 13.75였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금년 말 정책금리를 11.75까지 내려갈 거로 전망하고, 참고로 현재 브라질은 12.25인데 50bp가 더 내려서 12.75까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금년 말이고 내년 말은 정책금리가 9%까지 인하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정책금리도 다른 나라보다 또 선제적으로 금리를 많이 내린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파트인데요. 재정 파트인데 좀 뭘 보려고 하냐면 요거 Public Sector Primary Balance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정부가 재정 적자, 흑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1.2%라는 게 금년에 브라질 정부가 약간의 적자 재정을
하고 있다는 거고,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좀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적자 재정은 있지만 줄어들 거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브라질이 굉장히 포퓰리즘 정책을 많이 쓰는 걸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거는 세금 거둔 것보다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찍어서 굉장히 많이 돈을 많이 풀 거라는 이제 우려감인데, 다행히 굉장히 균형 재정에 가깝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적자 재정이 이제 심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니까 좀 균형 재정에 가깝다는 거는 국채 발행 물량도 너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채권 가격도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라질 경제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부채입니다. 이게 부채인데, 브라질 경제 많이 할 때 혹여나 브라질이 부도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아르헨티나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을 많이 표명한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거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GDP 대비 전체 정부 부채가 한 72% 정도 되는데, 보면 조금 늘죠. 큰 폭으로 늘지 않고 어느 정도 국가 부채가 그러니까 그 GDP 대비 국가 부채가 한 80% 수준 이내입니다. 참고로 OECD 선진국들의 평균 GDP 대비 국가 부채는 한 100% 내외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혹시나 이제 브라질이 나중에 경제가 나빠져서 대외 채무를 못 갚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정부 부분에, 공공 부분에서 대외 부채가 몇 프로인지입니다. GDP 대비 대외 부채는요, 보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GDP 한 1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금년도 기준으로 전체 GDP 대비 정부 부채가 76%인데, 이 중에 거의 한 8, 90%가 대내 부채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대외 부채인데, 대외 부채는 굉장히 GDP 한 10% 내외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 레벨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탈 익스터널 뎃이라고 한 건 뭐냐면은 GDP 대비해서 대외 부채, 그러니까 민간과 정부를 합쳐서 대외 부채 규모인데, 보시면 오히려 작년에 30%였고 28%, 27%로 줄어들 거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 매크로 지표를 보면은 금년도도 양호하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브라질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할 거라는 거를 제가 골드만삭스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가 제가 브라질 경제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자료를 이용해서 빅픽처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모간 스탠리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는 어떤 거냐면은, 이게 그 브라질이 현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20% 정도 되는데, 이거는 과거 20년 전에는 전체 브라질 수출로 먹고 사는 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지난 20년 정도 사이 거의 점프 한 배 정도 증가해서 전체 GDP에서 한 20% 정도가 수출을 통해서 창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브라질은 굉장히 이제 점진적으로 수출의 비중이 계속 비중이 커지고 있고,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브라질은 주로 어떤 거를 많이 수출하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보니까 흥미롭네요. 브라질 수출 품목을 보니까 37%가 이게 뭐죠? 농수산물과 육류 수출이 거의 한 40%에 육박하고요. 그리고 한 12% 정도는 커머더티, 그러니까 메탈과 마이닝이 12%고, 또 12%는 원유 석유입니다. 석유고요. 그리고 산업재 생산 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 또 많이 놀란 게 뭐냐면은, 브라질은 한국과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한 40% 정도는 농수산물이고, 한 석유와 이런 이제 그 메탈, 광물 자산까지 포함해서는 이게 한 24%죠. 그러면 전체 60%가 농산물 내지 원자재 수출을 통해서 브라질 수출의 60%를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요 중에 한번 자세히 볼게요. 보시면은 특히나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공유, 육류, 그리고 석유 수출 부분의 수출 비중인데요. 보니까
지난 브라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니까 지난 2000년 대비해서 지금 금년 23년도에 보면은 정리를 하면 보세요. 여기가 농산물과 육류 부분이 2000년에는 한 15% 정도 수출해서 15%고 한 1% 정도가 석유가 차지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농산물과 육류 부분이 37%고 석유가 12%서 합쳐서 농산물과 석유가 전체 수출의 50%에 육박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23년 동안에 농산물과 육류 그리고 석유가 전체 그러니까 수출이 무려 3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특히나 이제 뭐 석유도 있지만은 사실 농산물 수출이 크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글로벌 경제 구도상에 굉장히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농산물이 나중에 큰 우리가 어떤 무기화가 되는 구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수출은 계속 좀 늘어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중요하고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좀 굉장히 특이점이고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갖고 있지 못한 거를 브라질은 완벽하게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브라질의 수출 지역입니다. 수출 거래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현재 브라질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으로 한 30% 정도 수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한 10% 정도 내외밖에 안 되고, 세 번째가 아르헨티나가 미미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한 60% 정도는 이 세 나라를 제외한 이 세 나라를 지원 기타 국가들이 수출하고 있으니까 거래선이 굉장히 다변화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 브라질의 어떤 수출 지역이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혹시나 이제 브라질 경제를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견해는 뭐냐면은 브라질이 중국과 교역이 크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이 굉장히 경제가 좀 부진해지고 있다 보니까 브라질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입니다. 예. 사실 저도 약간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중국, 그러니까 차이나가 브라질에 사고 있는 절대량의 가장 큰 그 수출품 뭐냐면은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농수산물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대다수의 브라질 물건이 뭐냐면 농수산물입니다. 특히 육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이빈하고 육류가 그러니까 중국이 브라질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스테디하게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물품이죠. 그래서 만약에 광물 자원 같은 거가 중국이 브라질에서 많이 수입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면은 당연히 브라질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근데 현재 그게 가장 브라질로부터 수입되는 게 아니라 농산물과 육류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제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수입을 해올 수밖에 없는 품목이다. 따라서 중국의 최근의 경제 둔화와 브라질의 수출 감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수출 관련해서 좀 다양하게 이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농산물이 가장 크니까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볼게요. 브라질은 전 세계 주요 농산물의 거의 탑 수출국 국가들이라는 거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소이빈, 이게 콩이죠. 콩은 전 세계적으로 브라질이 넘버1입니다. 넘버2가 미국이고 넘버3는 굉장히 현격하게 차이 나게 아르헨티나인데요. 원래는 이전까지만 몇 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넘버1이었는데 콩 생산량이죠. 여기 생산량입니다. 콩 생산량이 넘버1인데 지금 브라질이 전 세계 넘버1의 소이빈 생산 국가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는 브라질이 3번입니다. 랭킹이 3위입니다. 1위가 어디냐면은 미국이고, 그 다음이 중국이고, 그 다음에 브라질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밀은 브라질이 좀 작아요. 밀은 지금 전 세계 한 15위권 정도 된다는 거고요. 요게 좀 약한 편인데, 반면에 설탕, 슈가는 전 세계 생산량 1위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콩은 전 세계 랭킹 1위고, 그리고 옥수수는 랭킹 3위고,
그리고 설탕은 전 세계 랭킹 1위다. 이렇게 해서 브라질이 요렇게 아까 여기 적혀 있네요. 소이빈, 콘, 슈가가 전 세계 생산량의 탑3 안에 드는 국가이다는 거죠. 그런데 요렇게 주요 농산물이 글로벌 디맨드, 그러니까 글로벌 디맨드를 요렇게 해서 모건 스탠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 위에 볼게요. 이게 콘이고 여기가 소이빈이고 여기가 슈가고 여기가 밀이죠. 근데 요 주요 품목들의 향후 7년간 2030년도까지도 글로벌 디맨드가 굉장히 꾸준하게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즉, 이 영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브라질의 주요 농산물 수출의 글로벌 수요는 앞으로 한 7년간 꾸준하게 굉장히 수요가 늘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브라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출이 계속 늘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요, 골드만삭스가 지금 브라질의 농산물하고 육류 수출이 현재 162 정도, 밀리언 달러 기준이고 162에서 골드만삭스가 전망한 향후 이제 글로벌 이런 수요까지 감안해서 브라질 농산물 수출의 전망을 해보니 향후 7년간 매년 5%씩 수출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복리로 한 5% 이상 주요 농산물 우리 어떤 수출 증가 5% 이상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결과로 농산물과 육류 관련돼서 수출이 브라질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는 한 금년도 기준으로 한 8.4% 정도예요. 정리를 하면 요 키 농산물하고 육류 관련된 수출이 전체 GDP에서 한 8.4% 정도 GDP를 기여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처럼 향후 한 7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키 농산물 수요가 커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 현재 8.4% 정도의 GDP에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려 11.8%, 한 12%까지 향후 7년 뒤에는 브라질 GDP 경제의 한 12% 정도까지도 이렇게 농산물 수출로 굉장히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 브라질의 주요 농산물은 브라질 경제가 향후 한 7, 8년간 굉장히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석유예요. 사실 석유는 제가 깊이 스터디를 못 해봤는데 자료 읽으면 좀 많이 참 브라질이 대단한 나라랑 좀 느껴집니다. 원자적으로는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먼저 브라질은 2000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해서 23년까지 지난 23년 동안에 연평균 석유 어떤 생산량이 연평균 4.4%씩 증가를 해왔어요. 4.4%까지 증가를 해왔는데, 골드만삭스가 이게 전망을 하기에는 향후 한 7년간은 이게 지난 20년간 4.4%까지 전망 증가를 했는데, 향후 7년간은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되네요. 향후 7년간 연 7.6% 정도, 연 7.6%씩 증가를 해서 현재보다도 거의 어떻게 됩니까? 거의 이 정도면은 한 5, 60% 생산량이 더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한 7년 뒤인데, 이렇게 석유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현재 기준으로 브라질이 전 세계 석유 수출 국가들 중에서 몇 위 정도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위입니다. 전 세계 9위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현재 석유 생산의 한 4% 정도를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7년 뒤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면은 브라질이 석유에 관련된 에너지에도 굉장히 강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래 슬라이드는 어떤 거냐면은 현재 금년도에 지금 이제 브라질에서 석유 생산하는 거에서 3,280에서 한 2,000 정도를 내수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7년 뒤에 보니까 내수는 조금 느는데 생산량이 급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거의 3,000, 그러니까 현재 한 1,000 정도인데 이게 3,000이니까 현재 수출하는 요 차이만큼이 수출 비중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1,200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전망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200인데 2,000 한 800 정도 되죠. 그러면 거의 이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제가 현재 요 차이가 얼마냐면은 1,300 정도 되죠. 근데 여기가 생산량 대비해서 내수 거를 제외하면은 어떻게 되죠? 대충 눈대적으로 보면은 이게 2,000
한 800 정도 되죠. 즉 향후 7년 뒤에는 브라질의 수출 규모가 적어도 어떻게 되죠? 한 200% 이상 석유 수출이 늘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금 제가 계산한 방식이네요. 현재 수출이 이렇게 1300 정도였는데 1300이네요. 이렇게 2700으로 급증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향후 한 6, 7년 사이에 브라질의 석유 수출은 200% 이상 증가를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브라질은 주요 어떤 수출 품목인 농산물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향후 7, 8년간 늘 거로 전망하고 있고, 석유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 거로 전망해서 어떤 전체 경제의 버팀목인 두 가지 어떤 생산 품목이 굉장히 양호할 거라서 전반적으로 브라질 경제 굉장히 펀더멘탈리 매크로 측면에서 좋아 보이고요. 또 브라질 경제를 좀 객관적으로 그것 좀 하나 또 측정할 수 있는 게 브라질 주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보유량이에요. 보시면은 한때 브라질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보유량이 한 59%인데 현재 브라질 주식의 4분의 3이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외국인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건 상대적으로 그 나라의 어떤 경제에 대해서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좀 객관적으로 브라질 경제가 현재 시점에서는 당분간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채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의 셀릭금리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한국으로 치면 중앙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 미국으로 치면은 FRB 같은 건데, 현재 브라질의 그 정책금리가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금년 여름까지, 중반까지 브라질 정책금리가 13.75까지 올랐어요. 한때 브라질 정책금리가 2%대부터 해서 한 2년 동안에 굉장히 급격하게 정책금리를 선제적으로 엄청나게 올려서 13.75까지 갔고, 그리고 한 3번 정도 내려서 지금 현재 얼마냐면은 12.25입니다. 정책금리가 12.25인데 저희가 요 시점에 브라질 채권 추천드렸죠? 요 시점에, 그죠? 금리 인하 직전에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추천을 드렸죠? 자, 그래서 현재 12.25까지 내려갔는데, 현재 내년 말까지 24년 말인가요? 맞나요? 여기 24년 말까지, 내년 말이에요. 앞으로 1년 뒤인데 1년 뒤에 브라질의 정책금리 전망을,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브라질 내년 말 정책금리는 9.9까지 내려갈 거로 봅니다. 현재 12.25인데 내년 말까지는 9.9니까 어떻게 되죠? 적어도 정책금리가 2% 이상 인하가 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 예측을 반영해서 제가 좀 그러니까 자료를 설명드린 거고요. 자, 시장에서는 내년 말까지 9.9까지 정책금리 인하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보다 정책금리가 더 인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브라질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2005년, 2009년, 2011년, 2016년, 2019년 해서 토탈 5번의 브라질의 정책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기 바 차트가 뭐냐면은 여기가 시장에서 반영되는 시장 예측금리였고요. 그리고 예측금리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옅은 색깔은 요거는 실제 정책금리입니다. 그런데 공이 모두 다 뭐냐면은 보시면 시장금리가 16.65를 했는데 실제로 정책금리는 14.25까지 내렸고요. 2005년에. 그리고 2009년에도 보면 시장은 10.79까지 생각했는데 실제 시장은, 그러니까 정책금리는 8.75까지 내렸고요. 여기는 요때도 2011년도 10.7 했는데 8, 여기도 10.8%인데 18.25, 그리고 5.34로 시장을 전망했는데 2.25까지 내렸죠. 즉 보면은 시장 전망과 실제 정책금리가 보면 항상 이렇게 200bp 이상 시장 예측보다도 브라질의 정책금리가 더 많이 금리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게 한 9%대 중후반대인데,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과거의 브라질의 어떤 이런 전반적인 어떤 패턴으로 본다고 하면은 항상 시장은 브라질이 정책금리 인하하는 것보다 덜 평가되어 있다. 즉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과거의 패턴을 보면 브라질 정책 금리는 더 많이 내릴 여지가 높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패턴을 읽을 수 있고,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실제로 과거의 패턴을 보니까 시장 예측보다도 브라질 정책 금리는 더 한 200bp 정도 더 인하를 했었다라는 걸 패턴을 읽었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지금 마켓에는 9.9를 전망하고 있는데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그건 과거의 패턴이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내년에 브라질 금리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브라질의 어떤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을 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 자료를 가져왔고요. 보면 방금 보신 대로 브라질이 현재 금년, 그러니까 이거 25년도까지입니다, 향후. 그래서 금년에 어떤 브라질의 성장률 3.0, 내년 전망이 1.6, 그리고 20년, 그러니까 25년 전망, 2년 뒤죠. 하도 한 1.6 이렇게 성장이 약간 둔화가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물가죠. 금년에 한 4.6 내지 보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4.3, 그 다음에 3.8. 이게 모건 스탠리의 전망이고, 그리고 투자은행들 컨센서스 기준 한번 볼게요. 금년에 4.7, 내년에 4.0, 그 다음에 3.7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년뿐만 아니라 향후 한 2년간도 브라질의 물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요거를 향후 2년간의 어떤 월별 물가 추이 전망과 그리고 정책 금리 전망도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요 슬라이드에서는 지금 내년 말까지 전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모건 스탠리 월별 CPI 전망을 보면은 2년 뒤에 25년, 그러니까 2년 뒤에 브라질 물가 전망이 3.5까지 물가가 내려갈 거로 보고 있고, 정책 금리는 8.5까지 내려갈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2년간 브라질 굉장히 매력적이겠죠? 그죠?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모건 스탠리의 개별 회사 전망이고, 또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 향후 2년간을 바라본 거기 때문에 브라질의 경제 변수가 계속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바뀌는 거에 맞춰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근접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가 전망이 정책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통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건 간에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적어도 브라질의 거시 경제 측면이나 물가 측면에 이 모든 것들이 적어도 한 2년간은 굉장히 우리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일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브라질 채권 투자는 우리가 채권 투자 중에서 가장 고난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브라질의 시장 금리도 예측을 해야 되고 통화도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전문가의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 브라질에는 분명히 좀 옆에서 좀 전문적으로 이런 어떤 매크로 변수를 좀 모니터링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주고 어드바이즈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뭐 물론 이제 저희 회사랑 이런 도움 요청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고요. 아무튼 현재 시점에서 단순하게 이제 금리 측면뿐만 아니라 거시의 경제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브라질은 현재 꽤나 매력적인 국가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